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또다시 전국 꼴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속 3년째 자성의 목소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쌍둥이 학생도 결국 입건됐다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10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만원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 생활임금도 시급 1,113원으로 인상됩니다. 만성적인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의 주민 목소리와 현재 상황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해봅니다. 관공서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마포구 아현동에 문화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과 문화생활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말 서울 곳곳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들이 개최됐습니다. 지역색이 가득했던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성북구도 내년도 시급 만원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 의회에서 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자 할머니. 15년 전 공공근로로 시작해 현재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생활임금이 해마다 10% 이상 인상되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조금 올라서 나오니까 나도. 생활하시기에는 금액이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데 사람이 욕심이 하는지 뭐. 더 준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 뭐.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시급 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8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25개 자치구도 앞다퉈 시급 1만 원대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2013년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생활임금을 도입한 성북구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1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월급은 211만 3천 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인 것에 비하면 20%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청사 경비나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뜻하는 생활임금.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역의 물가 상승률과 가계 지출을 고려해 해마다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 2013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에만 8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전쟁부터 지역 상권의 몰락까지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발없는 위례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 버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연이어 도착한 버스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 출입구는 어느새 출근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지하철이 위례 신도시 도심을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환승을 위해 버스에 몸을 실은 겁니다. 대부분 환승을 거의 한다고 봅니다. 거기 나와서 다시 지하철로 이제 갈아타야 되고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고요. 차를 타고 역까지만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자동차로 출근하려 해도 복정역 사거리와 송파대로는 언제나 차들로 붐빕니다. 여기 항상 밀려요. 차가 없으면 이제 많이 빠지는데요. 열 몇 대가 끊어야 돼요. 위례 신도시에는 당초 경전철과 도시철도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개통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주민들이 출퇴근 전쟁을 겪는 이유입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에 계획된 광역교통망 사업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업은 2개.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 사업입니다. 먼저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총연장 14.83km의 도시철도입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사업이 계획됐지만
사업 시행사의 변경과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위례 신사선의 역사가 들어설 위례중앙광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은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매기 이달안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선 민자 사업으로 통과돼 사업이 곧 전개될 거라 판단하고 있지만 당초 2021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공사하는 부서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세한 일정 계획은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보도 자료를 통해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은 물론 정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주 당시 교통분담금을 걷어가 놓고도 지금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가에 아마 그게 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그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안 되지. 기만하는 건. 위례 신사선과 함께 표류 중인 위례 트램 사업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위례 트램은 도심을 가로질러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는 노면 전차입니다. 당초 2013년 개통됐어야 했지만 최근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뒤 사업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특히 트램 사업의 지연으로 지역 상권 몰락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램을 겨냥해 조성된 상권, 트렌진몰은 상인들의 무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선이 들어설 길을 따라 양옆으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 있는데요. 빈 상가들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전단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램만 믿고 높은 가격의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국토부 LH는 위례 상가, 위례 시민을 상대로 정말 이거는 사기 분양을 한 것이고요. 경제성을 운운하며 이게 무산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지금. 그 중앙 쪽이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재계약 시점이 됐는데,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통불편의 상권 몰락까지 전문가는 신도시 조성에 앞서 선제적으로 교통과 상권 등 기반 시설을 갖췄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위례 신도시를 봤을 때는 3기 신도시를 할 때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기반 시설을 먼저 공급하고 나서 개발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새로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 위례 신도시의 교통망은 언젠가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은 주민들의 불편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위례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태인영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용산구에서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고 맛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했던 축제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자를 통해 잡기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북청 사자노름을 비롯해 안동 지방 특유의 상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안동 차전놀이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의 민속놀이입니다. It's very nice here. We enjoyed it a lot. Very international, lots of people and lots of fun. 14개국의 외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민속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지구촌 퍼레이드입니다. 무에타이랑 그 남아메리카 그 플러춤 같은 게 재밌었어요. 한국에서라도 그런 거 다양한 거 볼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좋았고 저한테도 너무 좋았었어요. 축제 거리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축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 DJ 파티가 축제의 흥을 더하면서 거리는 어느새 클럽화가 됐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신현희와 김루투 등이 참여한
개막 축하 콘서트도 인기입니다. 대성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거리 축제,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송파구의 지역 대표 축제 한성 백제 문화제도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8회를 맞이한 올해 축제에는 백제의 최전성기의 중심에 있던 근초고왕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찬란한 백제 대정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근초고왕의 즉위식이 거행된 겁니다. 2000년 전 송파를 도읍으로 찬란한 역사를 펼쳤던 한성 백제 시대가 오늘날 다시 재현됐습니다. 백제를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 이끈 근초고왕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올림픽공원 몽촌해자에는 21척의 황포도배가 수놓여 해상왕국 백제의 면모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성 백제라면 그래도 근초고왕께서 나라를 이루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여기 와서 참여를 해보니까 근초고왕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체험형 축제답게 활쏘기와 같은 고대 전쟁 무기 체험부터 떡매치기 등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체험까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경험해서 너무 좋고 즐거웠어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많이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여기에 올해 첫 선을 보인 총연장 40m의 짚라인은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운 줄 알았는데 타다 보니 재밌어. 특히 시민 100여 명이 백제인이 돼 거리에 나서는 역사문화 거리 행렬은 올해도 한성백제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성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의 일대기를 표현한 역사문화 거리 행렬은 이번 축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한성백제 문화제. 송파의 지역 축제와 더불어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구 당연천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한 야경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천을 따라 경관 조형물이 설치돼 가을의 운치를 더했는데요.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둑어둑 해가 지자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열립니다. 조명이 켜진 후 냇가 주변은 화려하게 반짝입니다. 빛과 조명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가을 야경.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빛에 반사된 당연천은 영롱한 색을 자아냅니다. 당연천 산책로에는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가을의 고즈넉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던 주민들은 야경 감상에 젖었습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 풍경에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조형물을 배경으로 소나트를 그리며 추억 만들기에 빠졌습니다. 노원구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나올 만도 하고 좋은 경험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당연천 달빛 야행 축제는 당연 3교부터 한국성서대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구간마다 자연물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가을밤의 운치를 더했습니다. 빛과 조명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휴식과 충전,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달빛 야행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천고마비 계절 가을을 맞이해 노원구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경춘선 공원 음악회와 27일 노원탈축제가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와 궁중의 잔치 음식 등을 장만하던 경복궁의 부엌 소주방에서 고종즉위 30주년을 축하했던 잔치상이 재현되었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음식을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떡과 한과, 만두튀김 등 25개의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1892년 고종이 41세에 이르고 보위에 오른 지 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상, 진어 대탁찬안입니다. 내소주방에는 고종 황제가 잔치 동안 술과 함께 먹었던 진어 미수, 진어 소선 등 반상이 재현돼 있습니다. 종로구민 자원봉사자가 고종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니까는 저도 또 기분 좋고 어떤 한국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중 사대부가의 전통 음식 축제, 궁중 잔치를 열다가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2회째 계속되어 온 행사로 경복궁에서 축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의 부엌이었던 소주방과 궁중에 장을 보관했던 장고 등 평소 개방되지 않았던 곳도 축제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다른 행사 때는 그냥 운영궁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일단 여기는 조선시대 궁궐의 부엌이라는 곳을 그 상징적인 장소를 저희 그 행사의 장소로 했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궁중 그 전통 문화나 상차림을 직접 볼 수 있음으로써 더 궁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었던 상차림을 재현한 전시와 궁중 상추쌈, 홍시 죽순채 등 시연 시식 행사도 함께 열려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주 그 궁중 음식으로서의 참 아주 그 어떤 화려함이라 아주 참 풍부한 우리 그 먹을거리 부분에서도 하나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 임금의 부엌에서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음식을 재현한 궁중 음식축제.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우리 음식 문화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마포구 아현동 일대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관공서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 같은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아현문화건강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보건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 아현 3구역 재개발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남겨둔 땅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행하 어린이집, 아현보건주소 등이 운영되던 것이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되고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종합 청사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센터는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내부는 작은 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초록숲 작은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육박하는 규모로 8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45석의 열람실도 갖췄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 교육은 물론 영유아 프로그램과 놀이방 등이 운영되고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원래 주변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아기가 맨날 심심했는데 주변에 복합 시설이 생겨서 아기도 와서 재밌게 놀고 저도 만족하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한편 마포구는 아현문화건강센터의 개관으로 아현동을 비롯한 공덕동과 염리동 일대 주민들의 공공인프라 서비스 격차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포 아현문화건강센터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 토요일까지, 그 밖의 시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예비 엄마와 아빠들은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요. 광진구 아차산에서는 예비 아빠들이 임산부 체험복을 입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태교 산책에 참가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예비 아빠들이 차례로 임산부 체험복을 입습니다. 적게는 5kg부터 많게는 10kg까지 무게도 다양합니다. 준비 운동을 마치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시작한 태교 산책. 아차산 둘레길 4km 구간을 걸으며 이야기도 하고 고충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이게 10kg라는데 아이를 가진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이 임산부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아내가 되게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군대 행군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푼 예비 아빠와 엄마들에겐 포토 미션이 주어집니다. 가을 햇살이 가득한 생태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다양한 포즈로 추억을 남깁니다. 남편이랑 꼭 같이 이런 데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임산부 건강 걷기 대회는 출산과 함께 맞게 되는 육아의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광진구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 혼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부와 가족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신나는 태교 산책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 자치단체 차원에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금천구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 운영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결산 규모와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 부채 규모를 비롯해 주민 관심 사업으로 추진된 10개 사업 등입니다.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금천구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4,930억 원으로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0만 원 수준입니다. 또 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3,022억 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채무액이 없어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취업난에 청년 대리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1년 사이 20대 대리운전 기사 비율이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취업 준비에 밤에는 운전대를 잡는 청년들. 꿈을 이루기 위한 건전한 노동은 응원하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